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이 날씨가 사실은 추우니까 저도, 진짜 침대에서 나오고 싶더라고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감정은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관계, 저 사람은 나오고, 특별한 뭐 없어. 그래도 일단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었다면, 어, 통장을 개설했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다만, 그 통장이 그냥 제로겠죠.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제로인 상태로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계좌가 트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제 이 감정은행에 이제 돈을, 잔고가 많은 관계도 있고, 잔고가 없는 관계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도 있고, 그죠? 대출, 그냥 마이너스 수준이 아니라 막 대출도 있고 막, 그렇겠죠? 거기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뭐 1번부터 뭐 약속을 이행하고 뭐 다 있지만 제일 큰 것이 제가 봤을 때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예입, 돈을 그 사람하고 내하고 그 감정은행에 돈이 굉장히 많이 불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대 심리예요. 기대 심리. 상대의 기대 심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봐. 그런 게 어딨노? 이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내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를 한다면 무엇을 기대할까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 그죠?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내 행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언행일치. 이 언행일치가 장기적으로는 그냥 그 순간 말고 우리가 결국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언행일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 뭐 뒤에 오늘 할 거, 사과와 용서. 이 부분인데 이제 언행일치 305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언행일치를 읽고 뭐라고 옆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써놨냐면, 세 명을 죽일 것인가, 세 명을 살릴 것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내가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을 뱉은 대로 행동하려고, 그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혹여나 내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내 영역이 아니라면 말을 뱉지 않는 거. 아예. 그게 언행일치죠. 그쵸? 제가 그냥 저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저희가 그래도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할 때 저는 엄청 많이 답답했어요. 물론 지금도 한 번씩 막 확신해질 나거든요. 뭐냐면 대답을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이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근데 눈만 멀끔멀끔 뜨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혹시 기분 나쁜 거죠, 저는. 나를 무시하나? 진짜로, 진짜로. 제가 한 번은 참다 참다 신경질 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화를 많이 냈겠죠, 당연히.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생각 중이래. 이 생각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죠. 무언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그러면 뭔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물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저 같은 성격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어떤 얘기를 탁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좋네? 실래? 차네? 뜻이네? 이건 굉장히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저런 스타일은 내가 정말로 그 말을 지킬 수 있는가를 어? 혼자 생각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그냥 빨리 아무 대답이나 해줘 버려도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언행일치까지 가지 않아도 그걸 지켜보지 않을 관계, 그걸 지켜볼 관계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딱 보면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동훈 리더님에 대한 신뢰는 높죠. 아, 맞을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엄청 빠르죠. 저는 빨라요. 근데 이동훈 리더님 굉장히 늦죠. 그게 어 이제 성향인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언행일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어 느낌, 아까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행동하려고 하고 행동하지 못할 것은 아예 말도 하지 않는다. 요런 측면보다는 요거 305페이지 밑에 보면 언행일치 즉 성실성이 드러나는 가장 단적인 예가 예시를 드러났어요. 현재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충실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정말로 이 사람이 행동으로 하냐 이 언행일치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 승승. 우리가 이제 상호의존으로 가고 있는 주제 안에 승승이라고 하는 승승을 할 건데 이제 내일부터 하겠죠. 승승을 하기 앞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승승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다? 감정은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은행에 돈이 두둑히 쌓일수록 좋겠죠. 뭔가 일이 빨리 해결이 되고 결과가 많이 나오고 속도가 나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입이 돈이 많이 쌓이는 행위 중에 언행일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제가 그랬죠. 3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자, 3명을 죽인다는 거 뭐예요? 제가 A라는 사람과 둘이 같이 있어요. 둘이밖에 없어. A랑 내밖에 없어. 그런데 B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없는 B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 얘기를 할 때 내가 험담을 해. 자, 우리가 음, 험담을 하게 돼. 그 뭐 강도도 중요하겠지만 험담을 하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그 험담이 이 A랑 제가 동의가 되면 A와 나의 친밀도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딱 붙어요. 순간적으로.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 요런 형태의 관계를 하죠. 근데 그게 길게 보면 자살행위라고, 자살행위. 그러니까 뭐 제일 정확한 예시로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 A하고 B 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B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누구예요? 대부분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어머니가 어제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뭐 이게 말이 되나?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을 10포기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20포기 해가지고 씨를 준단다. 뭐 이런 굉장히 그냥 흔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를 할 때 B와 그러니까 A와 나는 순간적으로 공통 주제가 생기고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너 시엄마도 그렇나? 우리 시엄마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소통이 되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그 A하고 내가 순간적으로는 어떤 뭔가 대화를 나눈 것도 같고 뭔가 마음도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자, 3명을 죽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그 얘기를 결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B라고 하는 사람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어떤 험담, 좋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건설적인 얘기를 도모하기 위한
얘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일지라도 세 명을 죽인 거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있지도 않은 사람 B의 얘기를 장점을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세 명을 살리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거는 한 명도 빠짐없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저에게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누군가의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당신은 세 명을 살리는 장점을 얘기할 것인가? 세 명을 죽이는 단점을 얘기할 것인가? 왜?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단점이 99개가 있고 장점이 1개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장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얘기에 단점을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세 명을 한번 죽여보자. 오늘 한번 죽여보자. 이렇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 306페이지 보면 당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비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우리가 이런 말 시작할 때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말을 시작할 때 이거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말 하면 안 돼. 언행일치 하지 말라고. 근데 하죠, 우리가. 왜? 그 말을 하면 시크릿한 비밀을 공유하면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 형성이 빨리 되고, 그렇죠? 이렇게 속도가 뭐라 해야 됩니까? 순간 깊어지고 빨라진다. 이걸 느끼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 대박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시크릿한 비밀을 A하고 저하고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눴어. 그래서 엄청 그 순간은 좋았어. 근데 제가 B라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A가 멀찌감치해서 봐요. 그러면 이 A는 무슨 생각이 머리가 돌아갈까? 이 얘기. 무슨 얘기가 돌아갈까? 저 박주희라는 사람 지금 B하고 또 비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다중적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분이 싹 다. 그러니까 이 입장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입장일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입장을 유추해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막 하하호호 웃을 때는 이러했지만 지금 저 다른 사람이랑 하하호호 웃고 있네? 그러면 내 험담, 내 시크릿한 비밀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6페이지 맨 밑에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칙. 상호 의존이 현실 속에서 언행일치는 다음과 같다.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칙으로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 시간이 좀 오래 더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7페이지 보면 신뢰를 얻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신뢰를 얻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신뢰를 얻는 것이 결국 사랑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항상 들어드리죠. 운을 벌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여러분 뭐를 벌고 싶어요? 운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어, 운을 벌어야 됩니다. 왜? 왜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운을 벌면 그 운 안에 돈이 딸려오기 때문이에요. 자, 신뢰를 얻을 것인가 사랑받을 것인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왜? 신뢰를 얻으면 사랑은 따라오기 때문에.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니까 막 사이 좋다 이거 말고 신뢰가 더 깊은 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티브 코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거다.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나는 99명의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한 사람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일관적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좀 힘든 사람. 그 한 사람과의 예입과 인출, 그러니까 돈이 감정은행 계좌에 돈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돈이 나가더라. 어떤 행동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감정은행 얘기를 하면 이것을 관리의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 아, 내가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언제 저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필요할지 모르니까. 관리하는 거. 새해 되면 쫙 문자 보내고 전화 돌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되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책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성격윤리입니다. 성품윤리가 아니라 성격윤리. 이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거. 성격윤리예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성품윤리를 봐. 그러니까 이 감정은행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피곤하게 그 내랑 관계를 맺고 있는 깊은 관계든 얕은 관계든 중요한 관계든 중요하지 않은 관계든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피곤하게 이거 지금 예입이네. 이 사람 지금 인출됐네. 이 사람 지금 대출 받았네. 이 사람 지금 로또 걸려. 이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품윤리.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 관리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조금 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치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면 좋겠죠. 근데 스티브 코비는 그 대상을 자녀로 본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이 자녀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일관적인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을 테스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원활하게 되면 그러니까 잔고가 일정 수준 있으면 그 형태대로 그 태도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시간 안 켰네.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잔고는 신뢰의 양이라 했죠. 내가 어떤 사람과 100% 안면식을 텄다면 잔고가 그러니까 계좌가 계속 개통됐다. 자,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계좌가 개통이 됐냐면 아파트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스쳐간 사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계좌가 트였습니다. 신설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기억하지 못해. 맞아, 나도 그 사람 기억하지 못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 사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오늘 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감정은행이 계좌가 개설됐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인지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인사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춥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게 진짜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인간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인간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인사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짜다리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알아서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한번 인사해보는 행동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과 내하고 계좌가 트여있고 그 계좌의 잔고는 신뢰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출의 행동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입, 돈이 예입 맞죠? 예입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죠? 여기서 예시는 뭡니까? 자, 인출하는 예시, 약속을 어기는 거. 인출이죠? 불친절하고 무례한 거. 불친절하고 무례한 거. 기대를 저버리는 거. 이 별표 몇 개를 했죠? 기대를 저버리는 거.
이게 엄청나게 한 방에 맛이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대출이 엄청날 수 있댔죠. 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대출 영역입니다. 대출 마이너스 훅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리에 없는 사람의 신뢰를 오늘 지금 방금 한 거 언행일치. 자랑하고 자만하는 거. 자랑하고 자만하는 거. 여러분이 저는 저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왜 너 자랑하고 자만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그런 적이 없대. 내가 언제. 그게 뭐냐면 인지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어떻게 경계하냐. 저는 왜 제가 이 핀을 경계하냐면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지금 뭐 이 세상에서 이룬 게 이것밖에 없고 맞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메이를 하면서 이룬 이 핀이라고 하는 결과밖에 제가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제가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정도를 생각하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흘러 넘치는 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나는 파운더스 더블이 될 거야 라고 출발을 했다면 지금 이 핀에 대한 그 저의 그릇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다이아몬드 될 줄도 몰랐거든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파운더스 더블이라고 하는 핀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분한 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핀에 합당한 그릇이 내가 정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나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혹은 제가 무대에 서야 될 일이 사실 많잖아요. 그때 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핀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어요. 만약에 무언가 제 위치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다면 ABO 박주희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저는 파운더스 더블 박주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ABO 박주희입니다. 아니면 그냥 박주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저는 저를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누군가랑 만남을 가질 때 내가 굉장히 방어적일 때 있죠. 방어적일 때. 이게 그 사람하고 내하고의 계좌에서는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인출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누구든지 한 사람, 그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하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나는, 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예입하는 패턴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인출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이제부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장구가 두둑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어떤 행동이 인출이고 어떤 행동이 예입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죠. 내가 이 친구랑 이분이랑 뭐 어떤 사람과 지금 뭔가 관계가 썩 좋지 않아. 이런 사람 여러분 지금 당장 떠올리려, 떠올려 보라 해도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 좋을 수는 없잖아, 매 순간.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관계가 조금 좀 그래. 이런 사람 있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장부가 두둑했는데 지금은 별로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인출 행동을 했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스스로 찾아내셔야. 막 관계 껄끄럽다, 막 치약 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잔고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과 6번 마지막입니다. 진지한 사과.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진지한 사과. 25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과 앤 용서라고 옆에 쓰세요. 사과 앤 용서. 저는 이게 세트더라고요. 세트. 우리가 감정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그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사과하셔야 된다. 사과하셔야 된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관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잔고, 그 우리 감정은행 계좌에 마이너스 잔고일 때가 있고, 내가 뭔가를 그에게 인출을 해서 마이너스 잔고가 되어서 관계가 껄끄러운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인출을 해서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떠올려보고 어떤 행동이 인출이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크게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난 지금 그 친구 안 봐. 연락 안 해.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되죠? 다 돌고 돕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여러분이 뭐 100명의 인간관계 중에 한 명과 손절했다면 나도 그 100명의 인간관계 중에 누군가에게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존재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정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사과도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사과할 수 있는 용기, 힘, 그 안정감이 있다면 그것만큼 용서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말은 아니지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신과 함께를 꼭 보세요. 신과 함께. 이게 원인가 투가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뭐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 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주제가 용서거든요. 용서. 용서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그래서 내가 감정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될 때 사과해야 된다. 자, 사과는 누가 할 수 있냐? 사과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과하면 되지 뭐.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사과할 수 없어요. 사과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과할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 그래서 뭐 3년 전 일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하지 않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3년 전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ing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뭐 5년 전에 그 일로 나는 그 사람 그다음부터 안 보잖아. ing 5년 동안 나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ing 중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사과도 찾아가서 하는 거고 용서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내가 찾아가서까지 용서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자, 사과는 진짜 찾아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용서를 찾아가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A4 용지에 용서할 내용을 쓰세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뭐 더 자주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내가 사과할 일이 1년에 한 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일도 1년에 한 번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지금 조만간 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1년을 제가 숙고해 보면서 용서 명단을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 혼자 생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 혼자 생쇼예요. 용서 명단을 씁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할 일, 그리고 용서합니다. 쓰면서. 아, 그래, 맞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랬고, 그래서 이랬고. 아, 그래. 이제 잊자. 이제 진짜 없었던 일로 하자. 덮어두자. 시간이 이만큼 됐잖아. 1년이 흘렀잖아. 나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그래서 정말 마음이 더 내키면 더 깊은 안정감까지 내가 쓴 글을 통해서 제가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혹은 전화 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나 혼자 잊어버려요. 나 혼자. 음. 저에게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 친정 아빠가 그렇거든요. 제가 용서를 못 하거든요. 제 친정 아빠를, 아버지를. 내가. 근데 그게 벌써 세월이 몇 년이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20, 27년? 거의 30년이에요. 제가 용서 못한 게, 시간이. 어. 제가 그 용서 일기를 맨날 썼겠죠. 1년에 한 번씩. 27년째 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더 저한테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죠. 점심 먹자고. 점심 먹자고. 음. 저는 근 30년째 용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야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저도 진짜 빡시죠. 제가 생각해도 나 진짜 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과하면 되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27년 동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다 해도 아버지만큼 용서를 못했거든요. 자, 310페이지 보시면, 진지한 사과는 감정은행에, 어, 신뢰를 예입하는 것이다. 사과는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반복되는 사과는, 여러분, 반복되는 사과는, 이제 별표 100개 치세요. 반복되는 사과는 예입이 아니라 인출이라는 거예요. 사과는 예입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사과,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사과는 언행일치인 거죠. 그냥 립싱크 사과인 거죠. 반복되는 사과는. 진짜 성품에서 나온, 내면에서 나온 사과는 예입이지만 립싱크 사과인 거죠. 반복되는 것은. 립싱크 사과는 인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행이란 얘기를 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감정은행이라고 하는 그 계좌를 튼다는 신규 계좌를 트죠, 여러분. 어? 계좌를 튼 개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인출과 예입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리스트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사람들 나처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 나의 예익과 인출에 대한 생각을 쭉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출이 되더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시고 이게 예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야 우리의 장고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호의존으로 정말로 성숙된 사회생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